그거만 얘기합시다. 네. 자, 오늘은 상상해증권의 김장렬 상무님 모셨습니다. 이분이 몇십 년 동안 뭐 하셨냐면요. 사실은 반도체 종목들만 연구하시고 반도체 시황, 반도체 전략을 담당하셨는데 요즘에는 전반적으로 이제 시황도 보시고 다른 조그만 종목들도 좀 분석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도 여전히 이제 IT 전문가시죠.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상무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반도체 그 분석, 그 뭐 메모리 반도체죠, 사실은. 예, 그거 분석하신 지 몇 년 되셨어요, 지금요? 23년 된 것 같습니다. 23년 정도 되셨다. 자, 그러면 삼성전자가 이번에 얼마 투자한다고 그랬어요? 400조인가요? 450조? 450조 투자한다고. 현대차도 삼성전자만이 아니고 그렇죠. 삼성바이오 다 포함해서. 그렇죠. 400조 한다고 그러고 현대차도 마찬가지고요. SK 뭐 다 해서 거의 뭐 1,000조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숫자 다 더하니까. 그렇군요. 그런데 이러한 그 대규모 투자 뉴스가 나오는데도 시장은 오늘 제가 특히 마음에 안 듭니다. 어저께 미국 시장 많이 올랐는데 좀 쫓아가면 좋겠는데. 예, 이 배경은 왜 이렇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일단 투자부터 말씀드리면 네. 450조 어마무시한 금액이잖아요. 그 뭐 바이오도 있고 하니까 삼성전자만 얘기하지 못하지만 삼성그룹이 450 얘기했는데 지난 한 5년 동안에 비슷한 캐펙스를 투자한 게 지난 5년 동안에 한 300 몇십 조 투자했어요. 그러니까 뭐냐 이번에 발표한 것이 지난 5년간 투자한 거에 한 30%가 증가된 거거든요. 좋은 건데요.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과거 5년간 투자한 것보다는 향후 5년간 무슨 투자 계획을 내올 때는 상당히 증가되지 않을까. 왜? 정부가 바뀌었고 새 정부 상태에서 한미 그 정상회담도 있고 그러니까 선물 보따리를 풀어야 되는 입장이었다고 본다면은 한국의 대표 그 대기업이 투자할 곳이 많잖아요. 반도체 포함해서 그 정도 규모는 할 수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주가는요. 단기 주가. 지금 앵커들 말씀하신 오늘 기분 안 좋다, 뭐 최근 어저께 한다는 것은 단기 삼성전자 주가는 메모리 반도체 시황에 잘 달려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그 장이 좀 애매할 때는 다른 것도 곁다리가 나쁜 뉴스 나오면 안 좋아. 예를 들어서 어저께 나온 뉴스에 보면은 삼성전자 휴대폰, 스마트폰 출하량이 올해 원래는 한 1-20% 성장할 줄 알았는데 시장에서는 그것이 뭐 작년하고 비슷한 정도밖에 또는 더 빠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나오잖아요. 이거는 추가적으로 나쁜 얘기죠. 그러니까 바닥을 삼성전자가 65,000원 그 바닥을 찍고 좀 올라오려고 이렇게 힘을 내려는데 이런 나쁜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좀 못 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장이 금리 인상도 어느 정도 반영되고 해서 좋긴 한데 우리나라도 금리 인상 어저께 했잖아요. 삼성전자 말고 다른 주식이 더 이렇게 튀는 종목이 많은 거죠. 같은 거 하이닉스가 그럴 수도 있고 DBIT가 오늘은 안 좋습니다만은 그럴 수도 있고 장비주가 더 삼성전자보다 더 많이 올라갈 수도 있고 하다못해 뭐 지금 마켓 리오프닝 하면은 오늘 같은 날은 무슨 투어 종목이 많이 갈 수도 있고 그다음 신재생 에너지가 하면 태양광이 갑자기 갈 수도 있고 이런 거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특별히 많이 매달릴 입장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보는 우리 앵커 말씀하신 그런 큰 그림은 삼성은 좋죠. 지금 정도 바닥에서 잡으면은 제 목표 주가는 약간 중단기적으로 7만 원 후반대에 머물러 있습니다만은 큰 그림에서 길게 보면 괜찮은데 단기는 여러 가지 잡음에 흔들린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IT 쪽에 사실은 좋지 않은 뉴스도 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제가 이제 다시 여쭤보기로 하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시장 자체가 조금 밋밋하고요. 일단 올라가니까 위에서 때려요. 매도를 합니다. 그럼 어떤 호재에도 시장이 반응을 안 하는 거죠. 리스크 관리를 좀 더 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시장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이런 뭐 호재라면 호재 이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 탁 튀어나오면 좀 반응을 할 수 있을까요? 그 한국의 대표주니까 환율이야. 원달러 환율이 전에 1280까지 가다가 좀 요즘 수그러들었잖아요. 좋은 겁니다. 근데 시장에서는 아마 이 추세적으로 확실히 이제 원화 강세는 다 왔다. 더 이상 강세는 원화 약세는 다 왔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저께 금통에서 올렸잖아요. 1.5%가 되고 향후에도 미국 금리가 연말에 한 2.5, 2.7 가면은 그 비스무리하게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융주가 좋긴 한데 그런 악재 내지는 예상했던 것이 다 나오면서 이제 원화가 더 약세가 되지는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은 외국인이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외국인이 그래서 그렇게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한국의 대표 주식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것이 가장 큰
모멘텀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다 아는 뭐 우크라이나건 뭐 저기 그 중국의 봉쇄건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은 나아질 거를 보고 있잖아요. 기대하고 있잖아요. 시간이 필요해요. 삼성전자 지금보다는 7월 달 또는 9월 달 가면 갈수록 삼성전자에 대한 관심은 높아질 거는 같아요. 그 두 가지가 호재고요. 아주 황 터지는 게 뭐가 있느냐? 그건 저번에 옛날부터 계속 말씀드린 거예요. 대규모 의미 있는 M&A가 나와야 돼요. 그게 안 나오기 때문에 제 목표 주가도 8만 원까지 못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에 거 두 가지는 기대할 수 있는데 뭐 팡 하는 건 아니고 좀 더 시간이 필요한 거고 맨 마지막 거는 언제일지 모르는 거죠. 네, 두 가지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근간에 IT 섹터의 수급 문제로 수요에 대한 문제로 좀 이슈가 있었어요. 그리고 어저께 보면은 아마존이 이 서버 쪽의 그 감가상각 그 연도를 4년에서 5년으로 늘렸다.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서버를 좀 더 오래 쓴다는 거 아니냐. 그렇다고 본다면 서버에 대한 수요가 줄어드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상갸릇한 얘기가 있었더라고요. 그러게요. 그거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그것이 그렇게 보도가 되거나 알려졌다니까 뭐 아니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게 사실이라는 전제를 깔고 말씀드리면 분명히 안 좋은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수요가 주느냐. 아마존에서 원래 예를 들어서 올해 40% 성장을 하려고 했는데 그런 걸로 인해서 25%가 성장 안 한다. 그러면 분명히 네거티브한 거죠. 하이닉스가 그중에 커스터머 중에 하나가 아마존이라고 하면은 아마 그럴 건데 영향을 받는 건 당연하고요. 센티먼트적으로. 근데 이제 주가는 이제 그거가 아마존 말고 모든 업체, 대부분의 업체들이 이것이 노멀라이즈 하나의 새로운 노멀화된 그러한 프랙티스냐,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냐 이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아마존이 올해 가장 앞서 있잖아요. 클라우드에서. 그러니까 인디케이션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아마존에 이게 한다는 거는 이미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많이 한 거 예전에 한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중에서 생각해 보니까 감가가 더 해도 되겠다. 이런 게 발견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존 같이 투자를 엄청나게 많이 깔아놓지 않은 대부분의 뭐 신생 이전에 뭐 4, 5년 정도 투자한 회사들은 이 감가상각을 늘려야 될지 늘릴 수 있는지 이 여부를 판단하기가 조금은 애매할 거라고 보여져서 아마존만의 이슈이거나 또는 아마존이 그 가격 협상을 하는 입장에서도 이런 거를 원래 계획해 놓던 거를 흘렸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모든 거를 다 설명하는 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하루 정도 소스라치게 놀라는 정도로서는 그 정도면 됐다. 이제 그렇게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지금 반도체 DDR4 8기가 뭐 내지는 16기가 그다음에 DDR5로 넘어가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낸드 가격 네네. 이런 것들 지금 요새 별로 안 좋은 모양이죠? 현물 가격 말입니다. 네, 현물가 좀 맞았죠. 좀 맞았어. 이게 그 DDR 그 4, 5 이렇게 나가는데 그 거기 구조가 바뀌면 그 CPU 칩셋이 칩이 나와야 되거든요. 인텔에 나오는 칩이 나와야 되는데 그 사파이어 래피드라는 뭐 그런 얘기 나오는데 그게 자꾸 미뤄졌어요. 그래서 원래 이맘때면 4월, 5월 달에 이게 선을 보이면서 막 채용을 막 된 이런 뉴스가 막 나와야 되는데 조금 늦어졌어요. 그래서 본격적인 양산의 흐름이 6월 달에서 3분기로 넘어가는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뭐 그게 약간 늦어진 거니까 큰 문제는 아닌데요. 그래서 뭐 CPU 공급에 있어가지고 늘어진 것이 4월 달부터 스팟 가격에 조금 애매하게 작용했다. 그건 맞습니다. 예, 그거는 맞고요. 또 뭐 자, 질문은 또 그거죠. 그 삼성전자가 TSMC를 저는 정말로 금방 쫓아갈 줄 알았어요. 그 착각이죠. 근데 2년이 지났습니다. 네, 2년이 지났고 네네. 지금 뭐 얼마 전까지는 또 뭐 수율 문제도 나오고 네, 오히려 더 벌어지는 것 같아서 그럼 이거 쫓아갈 수 있느냐 그러는데 뭐 또 이번에 그 바이든 대통령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사인한 그 웨이퍼 보면 그게 3나노미터 GAA 공법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뭐 수율이 또 잡을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쫓아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3년 전에 네네. 그 대규모 몇 년 동안 한다고 했을 때요. 네네. 삼성전자 마켓쇼하고 지금하고 큰 차가 없어요. 네네. 약간 빠지게 되고 올라가는데 삼성전자가 지금까지 파운드의 대부분은 이미지 센서, CMOS 이미지 센서라든지 뭐 PMIC라든지 이런 거고 실질적으로 퀄컴이나 애플이나 엔비디아라든지 이런 업체의 그
그러니까 설계 전문하는 회사의 핵심 미세 공정으로서는 TSMC하고 경쟁하는데 어떤 혁혁한 성과를 아직 못 냈어요. 그것이 이제 공정에서 미세 공정을 수율을 못 잡았다 이런 얘기가 연초에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 다시 실적 발표한 삼성전자가 괜찮다. 그렇게 시장에서 우려하는 것만큼 아니다라고 했는데 구체적인 넘버가 나온다든지 그래서 어느 그 패블리스 업체를 TSMC하고 경쟁해서 우리가 땄다든지 이런 뉴스가 나와야 돼요. 그게 안 나오다 보니까 마켓시어가 17%고 16%고 이게 뭐 중요합니까? 어차피 17%하고 53%하고는 하늘과 땅차인데 네네. 그래서 그거는 원래 기대를 다시 시작해야 되는 입장이다. 근데 우리가 포기할 수는 없죠. 그것이 집행상 안 된다고 하더라도 네네. 올 하반기 또는 2, 3년 뒤에 계속적으로 파운드리 비즈니스를 성장시켜야 되는 임무는 맞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기대를 완전히 버버린 거 아닌데 초기에 작년 연말에서 올해 올 때 파운드리 가지고 금방 될 것처럼 그거 가지고 밸류에이션을 너무 초기에 높이 올린 것 자체가 실망으로 이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네, 뭐 2년 전에 저도 방송을 진행할 때 그 파운드리 가지고 뭐 한마디 하신 분이 있어가지고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 SK 하이닉스가 10만 원 정도 되면 네네. 이런 말씀 안 하셨지만 느낌적인 느낌으로 봤을 때 집 팔아서 사야 된다라는 식으로 강하게 코멘트를 주신 적이 있어요. 네. 그랬나요? 맞습니까? 뭐 제가 그전 리포트도 네네. 10만 원 깨지면 네. 그건 아주 좋은 기회다라고 네네네. 생각을 하는 거지. 네네. 10만 원이 깨지려고 할 때는 네. 어저께도 위험했는데 네. 뭐 오늘 좀 올라가다가 내일 모레 또 내려갈 수도 있죠. 그러면? 근데 네. 그 이유 그때 어떤 일이 발생하나 보시라고요. 지금 이제 온갖 나쁜 뉴스 다 나왔잖아요. 아까 네. 뭐 그 아마존 나왔고 중국에서 서버 오더를 컷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네네네네. 어저께 엔비디아가 실적을 가이던스 주면서 낮췄다 그러는데 네. 엔비디아는 어저께 그저께 연속으로 올랐거든요. 10%. 네. 그리고 아까 뭐 하다못해 1분기 지나간 건데 1분기에 삼성 하이닉스가 낸드가 마켓시어가 줄었다. 1분기에 네. 합하니까 인텔 거 합하니까 네. 원래 한 20% 돼야 되는데 뭐 1점 몇 프로 죽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1 더하기 1이 2가 안 되죠. 네. 초기에는 당연한 거고 1분기 그러한 마켓시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1분기 실적이 좋았거든요. 지나간 일이에요. 무슨 얘기냐? 많은 문제 아까 아마존 포함해서 저기 그 서버 쪽 데이터 센터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나머지 것들은 다 지나간 얘기예요. 그래서 주가에 대한 그 앞으로 인디케이션을 주는 거에 있어서는 엄청나게 새로운 것들이 나왔다고 볼 수는 없고 그게 맞다 하더라도 반도체 가격이 하반기에 이제 빠지는 겁니다. 디램 가격이 한 7% 분기별로 한 7%씩 빠지고 올해 하반기에요. 그래서 올해 가격보다 내년에 한 20% 빠지고 이렇게 하더라도 삼성 하이닉스의 그 ROE는 10%도 나옵니다. ROE가 10%, 워스트케이스 10% 나오는데 북밸류가 0.97, 0.10으로 가는 거는 엄청나게 좋은 찬스거든요. 그 1배가 10만 원 초반이에요. 그래서 뭐 전쟁이 뭐 확산되다든지 핵 확산 아니면 또 진짜 미국도 리세션 마이너스 성장되고 뭐 이렇게 걷잡을 수 없는 게 너무나 명확하다면 아마 그 밑으로 0.95 이렇게 빠질 수도 있어요. 그게 98,000원인데 그러면 엄청나게 좋은 기회다. 왜? 삼성전자 다음에 하이닉스는 기술력과 기본적인 포지션이 있기 때문에 1년만 지키면 엄청나게 업사이드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SK 하이닉스는 사실은 뭐 사기에는 좋은 기회네요. 네, 지금 좀 분할 매수하기에는. 네, 분할 매수하기에는 뭐 큰 걱정 없이 네. 조금씩 네, 네. 네, 분할 매수하는 기회다. 자, 일단은 반도체 종합적인 시황 전략에 대해서 좀 들어보고 있는데요. 이제 그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는 게 반도체, 우리나라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반도체지만 또 우리나라 그만큼은 아니지만 크게 차지하는 섹터가 또 있죠. 2차 전지. 2차 전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들어보겠는데요. 이 포스코 그룹의 그 2차 전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얼마나 높습니까? 최근에 좀 더 부각이 되는 것 같고요. 네. 최근 한 1, 2개월 또는 일찍 보신 분은 한 2, 3개월 지난 것 같은데 이 포스코 홀딩스가 네. 포스코 옛날에 포스코죠. 그러니까 네네. 철강 만드는 네네. 회사인데 그 회사의 본업이 철강이 있고요. 그리고 자회사로서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 케미칼이 있어요. 거기도 2차전 약간 관련되지만 그 지분 한 60% 갖고 있고. 네. 요렇게 가지고 있어가지고는 지금 시가총액 한 4, 5조, 20 얼마 몇 조 되는데요. 업사이드가 없죠, 별로. 근데 뭐가 있느냐? 업사이드를 뭘 보고 관심이 있느냐? 향후 한 6년 동안에
2차 전지의 소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리튬이라고 있어요. 네. 네, 리튬 음극재, 양극재 막 들어가잖아요. 리튬 가격이 지금 작년 1년 사이에 8배 올랐거든요. 네. 톤당 8,500만 원 됩니다. 네. 8배 오른 거예요. 예. 그리고 앞으로도 리튬이 또 부족할지도 모른다 계속 얘기 나오잖아요. 가격 올라갈 수 있죠. 이 비즈니스를 얘네들이 그 몇만 톤 준비하는 그 캐파가 있는데 그걸 향후 6년 거를 할인하더라도요. 지금 리튬 가격을 유지하든 하더라도 우리 그 포스코 홀딩스가 계획하고 있는 플랜이 그대로 진행된다고 가정을 하면요. 요 비즈니스만 가지고 한 40조가 나옵니다. 시총이. 네. 그러니까 지금 포스코 홀딩스의 전체 시총 25조보다 새롭게 비즈니스 하려는 것만 가지고도 한 40조가 나오는 거고 기존 비즈니스가 한 15조 되면은 합하면은 한 60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업사이드가 있는데 지금 멀잖아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가늠할지 몰라갖고 사람들이 이제 하나하나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거죠. 그 포스코 홀딩스보다는 물론 다 좋겠지만 그래도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자원 관련된 그것도 다른 얘기죠. 비즈니스를 하니까 2차 전지의 음극재 조금 포커스하고 있는 근데, 포스코 케미칼 이쪽이 조금 더 괜찮을 듯 싶은데 제 진짜 주된 질문은 이겁니다. 에코프롭이나 LNF처럼 약간 기민하게 움직이는 맛이 있는데 포스코 그룹은 2차 전지에 투자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기민성이 좀 부족하다. 뭐 그룹이 워낙 커서 그런가요? 어떠세요? 제가 포스코 케미칼을 분석을 하지 않아서 다른 모르지만 포스코 그룹 자체가 좀 보수적이잖아요. 네, 그렇죠. 물론 2차 전직을 그럼요. 하고 있는 그런 측면에서의 의사결정에서도 그렇고 대외 커뮤니케이션한테도 좀 부정적인 게 아쉬운 점이 있다고 저도 보고 시장도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케미칼 주식을 보는 것보다는 포스코 홀딩스가 잘 끌고 가면은 포스코 홀딩스 사는 게 왜? 싸기 때문에. 지금 뭐 에코프로비엠이고 어저께 LNF는 뭐 유상증자도 유상증자가 뭐 했다는데 뭐 앞으로 성장 투자를 해야 되겠죠. 많이 반영돼 있어요. 2024년부터. 근데 포스코 홀딩스는 그런 잠재력에 지금 앵커가 말씀하신 것처럼 디스카운트인 것도 있고 걔네들이 뭘 할까? 죄송합니다. 걔네들은 그쪽이 뭘 할까? 이런 의구심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평가되거나 잘 드러나지 아직 않은 상태다. 많이 알려지지 않은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포스코 홀딩스 아주 의외의 종목입니다. 2차 전지 관련된 종목 중에서 사실은. 자, 그럼 전체적으로 그 우리가 하반기 이제 들어가면서 포트폴리오 전략을 한번 좀 듣고 싶은데요. 종목들을 좀 언급해 주시겠어요? 어느 섹터에 어떤 종목들을 조금씩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근데 미리 제가 고지를 할게요. 이거는 우리 김장열 상무님의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이 상상인의 공식적인 의견은 아니라는 거 확인해 드리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일단은 반도체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제가 오늘 삼성 하이닉스를 올렸단 말이에요. 업사이드는 많지 않습니다. 이거 13만 원 바로 갈 주식은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삼성전 하이닉스 좋고요. 지금 레벨에서는 DB 하이텍이 괜찮았는데 지금 뭐가 저도 좀 까리까리해요. DB 하이텍, 삼성 하이닉스 봤을 때는 빠지는 주식 사는 게 맞는데 DB 하이텍은 장점은 다 말씀드렸는데 단점은 많은 사람이 너무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무거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기 단점이고요. 오히려 지금 삼성전자 낫고 그다음에 반도체에서는 후공정 장비.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그 전공정 투자는 엄청 많이 해야 되는데 자기네들이 다 신경 못 쓰는 게 패키징하고 테스트하는 거거든요. 이런 쪽은 계속 아웃소싱 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입증된 회사가 2개가 있어요. SFA 반도체, 하나마이크론. 밸류에이션 지금 비슷해요. 한 4-5배 올해 기준인데 장기적인 성장성 측면에서는 하나마이크론이 조금 더 우세하고요. 근데 이거 단점은 이것도 한 6개월 전에 미리 올랐다는 거죠. 근데 올 가을쯤 돼가지고 내년 걸 바라볼 때는 하나마이크론이 더 유리하고요. 하지만 삼성전자가 잘 나가면은 오히려 SF 반도체가 한번 튈 수 있어요. 성향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2차 전지로 넘어가면요? 2차 전지는 포스코 홀딩스 말씀드린 거고 작은 종목 중에서 대보 마그네틱이라고 한번 봐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장비주로 전반적으로 다 좋지 않습니까? 대보 마그네틱은 장비는 장비죠. 장비죠. 마그네틱이니까 우리 2차 전 탈철 장비 아닙니까? 그러니까 양극재 먼저 각 철이 있거든요. 이걸 빼주는데 이 회사가 넘버원인데 작년에 매출이 400억이었는데 올해 한 1,000억 이상 할 것 같아요. 이 테슬라에도 뭐 납품한다는 썰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요? 그건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올해 한 1,000억 이상 되는데 마진이 20% 넘게 나와요. 알겠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아까 말씀드린 포스코 홀딩처럼
리튬을 임가공 소재하는 거를 애딩하는데 이 포텐셜이 또 어디셔널 한 400억 돼요. 아하.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지금 PER로 한 20배 초반이거든요. 2차 전지 소재 장비에서 20배 초반이면은 물론 최근에 한 30% 올라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좀 중기적으로 본다면은 시세를 잘 낼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동차 섹터만 얘기하고 마무리하죠. 시간 때문에. 예, 자동차 섹터에서는 현대차, 기아차 많이 사도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 여쭤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없어서 짧게. 네네. 현대차가 지금 뭐 미국에서도 그렇고 지금 배터리 공장 만든다잖아요. 그러니까 배터리 회사를 변모하는 거 아닙니까?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됩니까? 안 됩니까? 이릅니다. 얼마나 되긴 기술이 되는데. 이르다는 것은 얼마나 잘 되는지 기술적으로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상상이증권의 김장렬 상무께서 반도체 그리고 전략적인 방안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중에서도 2차 전지에도 좀 언급해 주셨는데 아주 특이하게도 포스코 홀딩스에 대한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